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서영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대학들,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까지 네, 저희가 학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경외시라고 하는 네 학교를 할 거라, 네, 그때 이화여대를 그냥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뭐 어디에 포함시키냐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면. 서강대부터 볼 건데 우선은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다만 좀 변화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학교들과 비슷하게 이른바 수능 최저를 보긴 하는데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꼭 봐야 된다거나 그렇죠. 과탐을 봐야 된다거나. 그렇죠. 근데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 얘기는 자연계열 지원할 때 확통을 봐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탐을 봐도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점점 이제는 예전으로 치면 이제 문이과의 경계가 굉장히 점점 허물어진다는 소리네요. 뭐 실제로는 없다고 봐야죠. 이제는 문이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인문계 지원자냐, 뭐 자연계냐. 자연계 지원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내년, 내후년 되면은 아예 그런 말도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서강대를 보고 있지만 연세대를 우리가 기준했을 때도 연세대 인문계 자연계를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형 1, 예, 유형 예. 2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계열 자체라고 하는 의미를 없애버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짜 통합형으로 가는 어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수능 최저 아니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의 이른바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제 쭉 꾸준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국수, 탐구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 과목 각 상등급이에요. 아, 예전에는 합 몇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몇이었는데 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 각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은 뭐 3합 9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3합 9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무조건 3등급 이내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개 각 3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조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세개 합 7.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이거 이외에는 모든 전형들이 기존하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다. 제가 이 모집안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수능 필수 응시 영역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계는 뭘 봐야 된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서강대 정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수시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국어, 수학, 탐구에서의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다. 즉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건 동일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제가 보는 포인트인데 원래 서강대가 정시 전형에서 이른바 탐구 영역, 특히 자연 계열 기준했을 때 과탐을 보면은 과탐 두 과목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 과목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보는 친구도 네, 있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가 어떻게 했냐면 과탐을 하나를 보면 하나에 맞는 가산점, 두 개를 보면은 두 과목에 맞는 가산점으로 요게 좀 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과탐 두 과목을 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제가 작년 정시 모집 요강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적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탐구 가산점을 탐구 하나 본 경우하고 탐구 두 과목 본 경우로 가산점 적인 거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을 보면 원래 0.5점만 가산점을 줬어요. 근데 두 과목을 보면 각각 0.5점씩. 그럼 1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아, 요렇게 썼는데 요걸 네. 올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를 보든 두 개를 보든 그냥 가산점은 똑같이. 0.5만 준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예. 이 정도 수준의 학교 정시 입시 결과 총점 계산해 보면 0.5점이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점이면은 진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걸 그래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둘을 보든 하나를 보든 큰 의미 없다. 다만 네가 과탐을 보면은 가산점은 동일하게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 서강대가 다른 학교들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이른바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되는 대표적인 게 뭐 농어촌, 뭐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아니면 이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런 경우에
정시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특이한 게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정시에 걸려 있습니다. 이 고른기회 전형이. 그러니까 최소한 정시로 지원을 하려 해도 이 수능 최저 조건은 만족을 하는 친구들 보고 지원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복잡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시에 있는 수능 최저처럼 정시에 그냥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야 너 그냥 함부로 집어넣지 마. 정시로도 우리 학교 오고 싶으면 최소 최저 맞춰갖고 와. 어떻게 되어 있냐? 작년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3개의 각 3등급.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수시에서의 3개 각 3등급과 똑같은 수능 최저를 걸어놨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냐? 3개 합 9로 바뀌어요. 아, 삼합구. 예, 이거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3개 각 3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세 과목이 다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3합 9로 바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더해서 9만 되면 되니까. 5등급을 받아도 가능하죠. 예, 나머지가 2등급 이내에 2개가 들어와서 내가 9만 맞추면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보면 어떤 의미하고 똑같냐? 수능 체제를 완화해줬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만큼 지금 수능에 대한 역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대학들도 계속 어떻게 보면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거 완화시켜주질 않으면 여기 맞힐 애들 쉽지 없다. 않다. 아니면 맞추는 애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서강대를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야. 네. 왜냐면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전형이란 말이에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뭐 이런 전형이 다 있네. 근데 이 전형이 수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정시까지 갔을 때 만약에 이 전형 활용을 하면은 이게 정말 꿀 전형이에요. 왜냐면 경쟁자가 거의 없어. 이 조건을 맞춰갖고 정시까지 와서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이 고른기회 전형의 정시 입결 보면은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대신에 또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 뽑으니까. 그렇죠. 인원을 많이 안 뽑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 고른기회 전형이 거의 다 수시에 다 몰려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시까지 또 가는 애도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낮은 것도 있지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능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네. 왜냐 이거 일반 입시 결과로 매칭이 안 되거든. 그 대다수 학교들이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단 말이야. 점수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기존에는 그래서 최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서강대가. 왜? 최소한 니네가 세 과목은 각 3등급 이내는 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너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서강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최소 이 정도 급이야? 그러면 요거 해서 위에 있는 학교, 아래에 있는 학교, 옆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 컷들도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서강대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잘하는 애들이 솔직히 잘하면은 연고대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그 등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입장에서는 요 기준점이 너무 명확하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점점 역량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확보가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맞춰내는 애들이 결국엔 우리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합쳐져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네, 성균관대 볼게요. 수시 모집에서는요 학종에서의 전형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원래 성균관대가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요걸 이름 바꿨어. 또 계열 모집을 융합형이라고 이제 바꿨고. 네. 학과 모집을 이제 탐구형이라고 바꿨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중앙대도 좀 비슷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통합형으로 가는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더 이상 계열이나 학과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저 융합이라는 단어를 참 대학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 네, 융합. 뭐만 하면 다 융합이야. 네. 인문도 융합이고 그러니까. 자연도 융합이야 다.
과 명칭도 융합 참 많이 들어가고. 참 유학 많이 들어가죠. 예, 뭐 문과 친구들이 인문계에 있는 모집단이 간다고 해서 인문계 모집단이 그 교육과정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막 복수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연계 과목도 다 배우는 경우도 많고 자연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산업경영공학과 뭐 이런 거. 그렇죠. 산업과 경영과 공학을 묶어놨어. 무슨 과인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튼 자연계야. 근데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융합평가.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학인재 전형하고 기획운영 크게 네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학교장 추천인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추천 가능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3학년 제적에 원래 학생 수의 10%였어요. 그런데 고교별 15명으로 이제 딱 점점 해놨죠. 인원제로 많이 가네요. 요 고교별 15명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원래 10%였어. 우리 학교 250명이야. 그쵸. 그럼 25등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고교별 15명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아주 저는 전형적으로 결국에는 자사고. 얘네들을 노리는 게 아니냐. 왜냐면 얘네들 10% 하면 진짜 몇 명 안 나오거든. 몇 명 안 나오죠. 왜냐면 걔네들 10%면 여기 안 쓴단 말이야. 그렇죠. 위에 쓰고 위에 다 종합 써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얘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해줄게. 일단 넣어봐. 야, 너 북구 고민해. 북구 고민해.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0%보다 고교별 15명이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이게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은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이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인원을 더 늘려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 뭐 예체능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가 60%에서 80%로 더 늘어났다 정도. 그래서 수시에서는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추천 인원이 조정됐다 정도. 이제 성균관대 정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일단 일반 전형에서 다군. 이 다군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선발을 네, 했죠. 네. 그래 글로벌 경영학과하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올해 이제 입시 결과가 아마 상반기에 나올 건데 정말 궁금합니다. 다군의 정시 네, 다군의 이 다군의 성대가 이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의 경쟁률, 추합 그리고 입시 결과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마 추합이 어느 정도 돌았을까. 근데 뭐 굉장히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정시 이번에도 뭐 상담을 하거나 정시 관련돼서 막 이것저것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와 굉장히 이게 좀 변화적인 폭이 컸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요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영역별 반영 비율들이 변경이 됐는데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균관대가 작년부터 이 정시에서 이거 환산 점수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졌어요. 왜? 각 모집 단위에 맞는 유형을 AB라고 두 개씩을 해놨어. 이게 뭐냐면 너의 가장 유리한 총점으로 우리가 다 계산해줄게. 네가 A가 유리하면 A로 계산해줄게. B로 유리하면 우리가 B로 계산해줄게. 그러면 A는 A 학생들끼리 싸우고 B는 B 학생들끼리 싸우는 아니야, 거야? 아니야, 아니면 아니야. 같이 통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어느 유형이 나한테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점수로 반영을 해주겠다. 야, 그럼 이거 기준 세우기 되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나도 해봤는데 와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진짜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유형 A와 유형 B로 계산된 수능 성적 중에 상위 성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워낙 자연계 애들이 많아서 그쵸. 저는 이거 교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문계 친구들 입장에서 국어 점수가 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수학 때문에 밀려가지고 자연계 교차 침공에 말린 애들이 많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방지하려고 오케이 유형 A에서는 수학은 25%만 반영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인문계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다만 너무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니네 자연계 애들도 조건 되는 애들은 들어와. 40% 대신 수학은 줄게. 40% 줄게. 대신 계산해서 더 유리한 점수로 우리가 총점 계산해 줄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다수 학교들이 인문계, 자연계에 따라 각각의 영역별 점수로만 딱딱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요 표만 봐도 아, 네가 요 학교는 자연계가 유리해, 요 학교는 인문계가 유리해를 알 수 있는데 솔직히 성균관은 그렇게가 안 돼. 왜냐면 둘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자연계도 해놨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계 친구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수학은 똑같습니다. 40%. 다만 국어를 30% 반영해줄게. 반대로 자연계 친구들한테도 니네 국어는 좀 못하잖아. 대신에 탐구 30% 반영해줄게. 이런 식으로 각각 조정을 좀 해놨다. 이 부분이 다른 학교들에서 굉장히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가장 먼저 자연계에서의 수학의 미적과 기하라고 하는 이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없앤 학교가 성균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흐름을 끌고 가고 있죠. 심지어 성균관대 하면은 정말 독특한 수능 체제 있지 않습니까? 탐구 두 과목을 각각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학교는 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가 이 영역별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네가 가장 유리한 점수로 한산해서 네가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기회적인 요소를 많이 부여하는 학교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군 일반 전형 다군이 지금 아까 얘기한 글로벌 경영하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더 웃긴 게 뭐냐면 탐구는 하나만 반영합니다. 이게 올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볼 때 쓰라 이거네. 이거 써라 이거야. 써라. 이거 진짜 엄청 쓸 거야. 왜냐면 두 과목도 아니고 한 과목 반영해준다. 심지어 다군이야. 내가 탐구 하나 살짝 삐끗했어. 뭐 1, 1 아니야. 뭐 1, 2 아니야. 근데 1, 3 정도야. 이런 애들 입장에서 내가 무조건 땡큐지. 탐구 1 갖고 있다. 그렇죠. 근데 기본 이상 된다? 그러면 다군에서 굳이 누가 중앙계를 쓰겠습니까? 무조건 성균관대 쓰고 보는 그냥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것도 조금 재미있죠. 야, 근데 쫄리긴 하겠다. 왜냐면 이거 되게 진짜. 실제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 진짜 막상 실제 상황 딱 됐을 때, 야 중대냐 성대냐 그거 보고 그거 두 개 갖고 갈등하는 친구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한양대, 서강대 라인 쓰는 애들. 아니면 뭐 연고대 진짜 낮은가 써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군에서 저 성대와 중대가 엄청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 정도 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냥 딱 위에. 네. 웬만하면 위에 쓰지 않을까. 왜냐면 또 너무 과가 땡기는 과야. 글로벌 경영이고 일단 글로벌 세 글자로 끝이야. 심지어 자연은 바이오 메디컬이야.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 메디컬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냥 의학 계열 못 쓰는 애들 다 모여라야. 야 의학 계열 못 써 니네. 그럼 와 우리 바이오 메디컬 하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대가 경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중앙대가 진짜 이런 과로 다굴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앙대가 전통적인 전기전자 이런 인기 학과긴 하지만 이런 메디컬이나 이런 학과들이 아니니까 아마 거기는 갈리겠죠. 내가 이쪽 계통이 아니다. 그럼 중대를 쓸 거고. 근데 웬만하면 상위권 라인에서는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땡기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성균관대 재밌네. 네. 간하고는 두 과목을 다 반영하고 다구는 하나만 반영을 하고 심지어 반영을 해주는데 유형 A냐 유형 B냐 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걸로 학교가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믿기 정말 단졌는데. 네. 아 솔직히 좀 이런 거 보고 믿기지만 좀 보고 우리 현역생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야, 니네가 기회일 수 있어. 이거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지시면 좋지 않느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요 다군 내용입니다. 다군 글로벌 경영 바이오 메디컬. 다군 보시면 A, B 수능 성적 중에 상위 성적 받는 건 똑같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시고 있는 기존의 간하군은 탐구 영역 2개 과목 반영이에요. 그런데 다군만 1개 과목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과학 탐구 과목 선택자는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으로 그냥 자연계 쓰라 상위권 이거죠? 애들 네. 중대 쓰지 말고 우리 학교 써라. 뭐 이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느냐. 한양대 볼게요. 한양대가 지금 그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저는 올해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학교가 이 성균관대하고 한양대거든요. 근데 성균관대는 정시를 좀 기준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고 한양대는 수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제가 주목하는 학교예요. 왜냐? 기존의 한양대가 뭘로 유명했습니까? 이른바 해자대학. 그렇죠. 그죠? 네. 소위 얘기하는 교과는 우리는 차저도 필요 없고 내신으로 뽑겠다. 그냥 무조건 100. 종합은 우리는 면접도 필요 없고 무조건 서류만 뽑겠다. 그렇죠. 정말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는 학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개가 생겼습니다. 싹 폐지하고 네 개로 바꿨어요. 일단 교과 추천. 요게 기존에 교과 100이었어요. 네. 그런데 드디어 정성평가 10%를 반영하겠다. 네. 서류를 넣고 거기에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부여하겠다. 종합에도 추천을 만들었어요. 그 종합도 추천을 받아야 된다 소리네. 네, 종합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은 추천 전형 인원이 고3 제적수의 11%예요. 각각 11%입니다. 각각 11%. 그러면은 교과도 11%고 교과도 11%, 종합도 종합도 11% 이내에 있는 애들까지 써라. 쉽게 얘기하면 내신 2등급까지는 다 니네 써라.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세운 거야. 그러면 요 추천형 보면 학생부 종합 100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 그러니까 추천은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거야. 그리고 일반 종합에 서류와 면접형이라는 옵션을 또 분리해놨어. 그래서 서류형은 100%.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한양대의 종합전형. 그렇죠. 근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만든 게 면접형이 생겼어. 원래 면접 없었잖아요. 네. 면접형 만들었어요. 5배수로 1단계 학생을 모집을 하고 2단계 때 면접 20%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양대는 진짜 올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기존에 불가해. 있는 대학 전형을 다 그냥 다 갖다 붙였네. 지금 보면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전형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너가 교과가 유리하다 판단하면 교과 쓰고, 너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잘 되어 있어? 그럼 너 추천 쓰고, 너 그런데 11%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너 서류형 쓰고, 너 근데 말 좀 해? 그럼 너 면접형 쓰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쓸 수 있는 애들이 정해졌어요. 그렇지. 왜냐면 교과 100이면은 1.5 넘어가면 다 떨어졌어요.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학교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하고 상당히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등급이 내나 떨어지고 2등급 중반인데도 일반고 학생인데 불구하고 붙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게 판단하기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면접을 반영을 하고 수능 체제로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제 진짜 더 알 수가 없죠. 다만 올해 나오는 어떤 평가적인 기준들을 보면은 최소한 서류 평가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역생들 입장에서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다만 수능 최저가 미비했었던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 그렇지. 특히 지방권 1, 2등 하는 애들 그렇죠. 입장에서. 왜? 걔네들은 이게 무조건 필수 옵션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지방 진짜 1.0들이 있잖아. 가끔씩 보면 지방에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이거 썼거든. 썼지. 무조건 이거 6번 카드 쓰면 되거든. 왜냐? 무조건 붙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수능 최저가 들어왔어요. 근데 심지어 수능 최저가 3합 7이에요. 서강대, 성균관대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저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딱 그 기준점을 맞춰놓은 거죠. 의예과는 3합 4 맞춰놓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3합 7 못 맞춰갖고 발린 친구들이 지금 작년에도 수두룩했거든요.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양대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일종의 구세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학교까지 최저를 부여하면서 이제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냥 이제 수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쵸? 뭐 이미 필수죠. 필수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었죠. 그쵸. 현역생들이. 안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다. 그렇지. 맞는 말입니다. 진짜 힘든 거지만 근데 결국에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더더욱 변별력을 나누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더 우수한 학생. 근데 어떠한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학교별 내신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체가 다 보는 그렇죠. 가장 쉽게 줄 세울 수 있는 기준점을 일단은 기반으로 하겠다. 그 허들 장치를 만드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좋은 거고.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조금 더 명쾌하게 아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종합에서 떨어지면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짜증내고 화내는데 이거는 명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세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열은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미적, 기하, 아니면 과투 이런 것들이 원래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다 폐지했습니다. 근데 요 폐지한 흐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서울대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이수 핵심 과목 뭐 이런 부분에 조금씩 완화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도 결국에는 어차피 학교장 추천을 자연계열 쓰는 친구들이 뭐 사탐만 해갖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학교에서 네. 투가 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에서 두 개 요 정도는 다 해갖고 오니까 뭐큰 차이 없다. 어차피 미적 기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아무튼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이수 과목 폐지를 했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죠. 외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자연계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 학생부 교과 추천안 같은 거는 수능 최저 내가 맞춰보고 내가 정성평가에서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했으니까 내가 한번 뚫어봐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극소수지만 네. 근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허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아무튼 좋은 소식이니까 뭐 일반 인문계에서도 원래 문과 지망했다가 자연계로 틀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요런 게 조금 안 맞는 친구들한테도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추천 전형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제적수의 11% 각각 하면은 당연히 전체 추천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기준을 잡으면 2등급까지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여기 있는 추천형에다 갖다가 우리가 논리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양대 올해 교과 추천형 입결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한양대 교과의 입결과 매우 많이 틀릴 것이다. 달라지겠죠. 1등급 후반, 심하면 2등급 초반에서도 저 추천형 교과를 통해서 붙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가 일단은 11%까지로 허용을 해놨고 정성평가 10%가 어느 정도 반영됐지. 요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1등급 후반대에서 만약 붙는 케이스가 생긴다. 아무리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하지만 정성평가 10%는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시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지금 변경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경되냐면 가장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원래 한양대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이기도 했어요. 네. 유난히 높았던 게 뭐냐면 상경계열이 수학을 무려 40%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교차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한 거다.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수학 35로 5% 조정을 하고 그 5%를 국어로 넘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연계열은 수학을 40%로 35에서 늘려버렸어요. 거기에 탐구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국어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5%씩 각각 다 높여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양대가 기존에는 무조건 수학 점수가 유리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논리가 이제 조금씩 깨지겠죠. 국어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요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름대로 한양대가 여러 가지 좀 조정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경 계열에 그래도 인문계 경영학과 애들이 와줘야 되는데 뭐 다 자연계 애들이야.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짜증 나는 거지. 뭐 경영 얘기해야 되는데 애들 앉아갖고 다 이과적 성향 갖고 있는 애들만 앉아. 수학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그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교수님도 빡친단 말이야. 뭐지 얘네들? 뭐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뭐 거시경제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교차가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자연계에 대한 수학 반영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낮았던 건 좀 웃기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더 좋게 조정된 것 같다 실제로는. 그리고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더 상위권 대학들이 더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수능은 국수. 수학이 원툴이었잖아요. 그렇죠. 수학 원툴이었는데 이제는 원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어가 좀 많이 좀 추격하는 입장? 내가 국수 못하면 제가 볼 때 상위권에는 못 간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어하고 수학이 일단 3등급이 안 들어오면 일단 인소로 못 갑니다. 아무리 뭐 탐구 1등급을 찍고 뭐 영어를 1등급 찍어도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최소 60%에서 7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 3이 안 나온다?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 학부모님이 말씀하잖아요. 3, 6대 안 간다. 못 씁니다. 못 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화여대 볼게요. 이화여대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일단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4합 5 약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래산업 약학도 4합 5였어요. 근데 이거를 4합 6으로 한 단계씩 낮췄죠. 약대인데 불구하고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체능 서류 전형에는 체육과학부도 원래는 3합 8이었는데 3합 9로 일단 한 등급씩 더 완화시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습니다.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다 없앴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상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서울대를 빼고는 전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필수 응시 영역이 전부 없다. 서울대 빼고는 다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는 추천 전형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면접까지 한 번에 봤습니다. 1과합산이었어요. 교과하고 면접 한 번에 봤는데 단계별로 바꿨어요. 1단계에서 내신으로 5배수를 자르고 그 다음 2단계에서 면접 20%를 활용하겠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교과에 면접이 있는 학교는 2대밖에 없습니다. 교과에 면접을 갖고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 없어질 것 결국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 없애고 결국 수능 최저를 넣지 않을까라고 그쵸.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왜냐 다른 학교들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화여대만 이거를 거꾸로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추천 인원도 조정했어요. 여학생이 5%였어요 원래. 근데 이걸 20명으로 조정했죠. 그럼 20명이면 일반적인 학교가 200명 기준하면 1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그냥 확장을 엄청나게 한 거죠. 물론 어느 5%면은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1등급이나 진짜 2등급 극초반. 근데 그죠. 이렇게 하면은 심하면은 2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까지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재적 여학생 기준에 5%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최대 20명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뭐 조건이 조금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많이 늘었다. 거기에 일단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면접이다. 웬만한 상위권 여학생들이 일단 2대는 다 쓸라 하지 않을까. 왜냐면 한양대가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잖아. 최저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도 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대만이 홀로 약간 이 외딴 섬에 딱 이렇게 고고하게 있듯이 지금 약간 좀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상위권 여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질지에 대해서는 올해 입시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학교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가 됐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흥미로운 학교가 많아요. 생각보다 상위권 대학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그 입시가 개편이 되니까. 네. 이제 어차피 2028 입시 개편안이 이미 확정되면서 그때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요 과도기의 변화가 매년마다 너무 훅훅 바뀌니까 좀 정신은 없어. 그러니까 이 대학들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가장 괜찮은 학생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이화여대가 전부 나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군으로 이동한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군에 이동한 학과가 왜 중요하냐면 사범대학에 있는 학과들을 이동시켰어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초등학교 교육 이 학과가 가군으로 옮겼습니다. 초등교육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범대는 전부 나군이에요. 정시가. 아. 올 그래요? 나군이에요. 모든 교대가. 그럼 여기만 지금 가군으로 옮긴 거야. 물론 제가 지금 교대들을 다 확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까지 교대가 다 나군이었어. 그래서 사범은 무조건 나군밖에 쓸 수가 없었어. 정시에서. 하나 진짜 쓰는 거거든. 근데 얘가 옮겼다.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다 나군에 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두 개가 두 되는 개네. 거죠. 무조건 이대 초등교육을 쓰고 나군에서는 점수가 되면 서울교대 그렇죠. 쓰고 경인교대 쓰고 점수가 안 되면 밑에 좀 쓰고. 춘천교대나 네. 이런 데 쓰겠죠. 대신 합격 가능성을 2배로 늘려낸 거죠. 이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사범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또 이화여대 정시에서 우리가 또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죠. 필수 응시 영역은 전부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흘러갔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과탐에 원래 알다시피 동일 과목 원투 안 원투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서울대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학에 다 허용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는 원투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물투해도 된다. 학원 환투해도 된다. 우리는 상관없다. 그리고 과목당 6%씩 가산점을 부여. 그럼 과탐 2개를 하면은 12%야. 12%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원, 생투 이 조합이 가능하다? 상위권 여학생들에게 좀 매력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까지 허용해줄게. 그냥 와. 야 우리가 그래도 성준 서강보다 좋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 니네 선택권을 우리가 줄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정시에 모집할 때 계열별 통합 선발 및 학부 학과별 뭐 선발 동시 실시라고 해서 얘네도 보세요. 계열별로 인문계 자연계가 이제 없어져요. 그냥 통합이에요. 그냥 그게 323명, 학과별로는 785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에 따른 이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시스템들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정시는 다른 학교들과 되게 유사하게 좀 통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화여대의 올해 입시 변화점이라고 좀 볼 수 있다. 서연고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이게 학생들의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학생들의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 경쟁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전형을 좀 바꿨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너네 우리 대학에 지원해 이런 게 되게 느껴져요. 믿기 이런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대학들이 우리 학교를 올리면 니네가 이런 조건이 그렇지. 돼야 돼. 아니면 이런 허들들을 네가 넘어서 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올해는 진짜 입시의 변화점을 보면은 좀 두드러지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게. 허용해줄게. 이렇게까지 해줄 거니까 여기에 맞는 우수한 애들은 다 한번 써봐. 그러니까. 정시가 되게 많이 바뀐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교통 나쁘던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하는 걸 폐지한 것 자체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 이게 최상위권 대학들이 다 이렇게 폐지를 했다. 물론 밑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 폐지 안 한 학교도 많아요. 그래요? 그 안에서 이런 혼란은 생길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뭐 이거를 폐지했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저도 80% 이상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 보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자연계는 다 미적 기하했었고 학교에서 과탐만 했단 말이야. 걔가 갑자기 사탐 바꿀 리도 없을 거고. 그렇죠. 다만 통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무튼 우리가 생각한 거 이외에 어떤 옵션을 활용하려고 하는 친구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서 예를 들면 나 최상위권 아니지만 혹시라도 더 좋은 걸로 자연계로도 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인문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옵션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요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보는 게 누구냐면 저는 솔직히 국제고 애들이에요. 국제고하고 외고 상위권인데 자연계를 생각하는 애들. 왜? 걔네들은 무조건 다 정시하거든.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 기한 한단 말이야. 근데 과탐이 얘네들 허들이거든. 학교에서 배우질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탐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내가 어차피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를 해서 평균 점수 높은 거 할 거야. 나 그 정도 하니까. 근데 탐구를 똑같이 쳐줘?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학생들한테 그냥 너네 우리 학교 써 이거 같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수능 최저에서 이제 탐구는 더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탐구로 최저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은 인문계 최상위권 애들은 사탐에 더더욱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연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은 어차피 미적 안 내고 기하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예전에는 과탐이요 과학하는 애들끼리만 싸웠어. 이제는 아니야. 다 싸워야 돼. 그치. 그러면 과탐이 표준점수가 높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량으로는 솔직히 어마어마하니까. 사탐이 훨씬 낮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탐 강사를 해봐서 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분명히 머리 굴리는 재수생 애들부터 상위권 인문계 애들 많아.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 그냥 성균관대, 다구. 이거 내가 그때 문과 상위권 애들 쓰지. 한번 써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 한번 슬쩍 한번 침 한번 발라봐 하고 들어온다니까 이거. 어차피 가난한 데가 다 인문계, 그렇지. 문과 계열 학과 그냥 쓰면 되고. 근데 글로벌 메디컬 좋은데 하고 쓴다니까. 아니, 바이오 메디컬 좋은데 써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과의 문과교차도 교차지만 최상위권 라인에서는 문과도 이과로 학과에 따져서 학과를 기반으로 해서는 교차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이 입시는 진짜 수시부터 정시까지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관전 포인트들이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 같아. 예전에는 진짜 이분법이었잖아요. 사형계 인문계. 이제는 아니야. 그냥 다 싸워라야. 그냥 아사리판이야. 너희들끼리 다 싸워봐 한번. 싸워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애 와. 이제 이거 같아. 해볼만 한데 이제는 연대 고대도 공략을 할 때 충분히 해볼만 한데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대 그 빡센 면접 없어졌고. 그렇죠. 지금 고대 같은 경우도 아무튼 제한을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예, 수시 6장이잖아. 한 장 정도 과감하게. 우리 일반고 학생들 정말 올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이 방학 시기에 최대한 본인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전형에 맞춰서 최소한의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좀 공부들을 좀 끝내주시길 바래요. 최소한 방학 한 바퀴 정도 돌려야 다시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돌리면 한 번 돌리는 친구보다 2번 돌리는 친구들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